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요즘에 뭐 클릭 한 번이면 온라인에서 못 사는 게 거의 없죠. 발품 팔아가면서 굳이 오프라인 찾아갈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어떤 장소는 사람들을 끌어다니고 어디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우리 뇌리에도 오래 기억에 남는 공간이라는 게 있죠. 잘 나가는 오프라인 공간은 과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공간은 전략이다라는 책을 쓴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 건국대 이승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불러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가 아니라 문화 심리학자, 그것도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 어떤 걸 연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경영대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학부 석사를 다 심리학을 나왔거든요. 예. 특히 이제 학부는 뭐 역사학이라든지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남을 설득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 그 설득하는 과정 내에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사회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저는 좀 그런 접근 방법에서 좀 마케팅을 좀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워낙 디지털 이런 쪽이 강세지 않습니까? 뭐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라고 제 소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마케팅과 접목이 된 문화 심리. 네,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가까이 마이크 좀 네, 와주시면 죄송합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음식점도 그냥 배달만 하는 네, 곳, 네. 홀 운영 안 하는 곳도 많고, 꼭 네. 매장을 내지 않고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곳의 의미가 그래도 예전 같진 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공간은 전략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원래는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계속 썼었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방 상권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아하. 가로수길도 공실률이 여전히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이제 물건을 파는 형태의 공간들이 좀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집에서 뭔가 배달을 시키거나 집에서 뭔가를 주문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굳이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굳이 매장에 가서 뭔가 정보, 그러니까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듣는다든지 제품을 꼭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과연 오프라인 공간이 좋을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굉장히 퀘스천 마크인 게, 예전에는 우리 상가에 있는 돈가스 집의 경쟁자가 같은 상가에 있는 식당이었다면 지금은 뭐 온라인. 그렇죠. 온라인에서 주문 가능한 반경 5km에서 우리 식당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경쟁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죠. 근데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건 방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성수동 땅값이 평당 3억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동이 지금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성수동 요새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팝업의 성지.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약간 그걸 재밌게 어른들을 위한 어뮤즈먼트 파크가 요새 성수동 별명입니다. 어유 어려워라. 어뮤즈먼트 파크요? 그러니까 이제 놀이동산이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심심한데 어디 놀러 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성수역에 딱 내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개의 팝업 스토어가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길거리만 맞아요. 돌아다녀도 재미가 볼거리가 있는 거죠. 많고 재미있고. 근데 그 재미가 있는 이유는 대부분 그 팝업 스토어가 한 2주 정도 운영을 하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을 안 하는 거죠. 흥미로운 경험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판매하려고 그렇죠. 팝업스토어를 네. 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성수동이 그 팝업 스토어 성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땅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오프라인 공간들이 죽는 건 사실인데, 또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흥미로운 형태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오프라인 공간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는 이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처럼 좋은 물건만 갖다 놨다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메타버스 시대가 된다 한들 맞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유지가 될 그럼요. 테니까요. 네네.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곳들 보면 진짜 SNS에서 뜨는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하고, 네, 어떤 네. 곳들은 관심을 받다가 그냥 반짝 관심으로 끝나버리기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혹시? 아마 그 오늘 진행자님께서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제주도에 한때 굉장히 제주도가 흥하면서 예. 뭐 연예인들 분들 포함해서 엄청나게 카페가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근데 예쁜 그 카페들. 카페가 굉장히 뭐 빠르게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소식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쁘게 꾸밀 수는 있거든요. 이쁘게 그렇죠. 꾸미면 인테리어 예쁘게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면 사람들이 그 이쁜 거를 이제 뭐 소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이쁘게 꾸민 거는 웨어아웃, 퇴색이 되는 거고 우리보다 더 나은 인테리어를 가진 신상 카페들은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근데 단지 이쁘게만 만든다는 형태로는 크게 경쟁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주 찾아오게 만들고 더 오래 머물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주인장이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인테리어로 사진 찍고 올리는 거는 한두 번이지. 그렇죠. 그 카페도 언젠가는 대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좋은 카페 사장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단골 혹은 소위 말해서 요즘은 컨슈머가 아니라 팬슈머를 만들어내는 얘기를 하거든요. 팬. 그러니까 이제 좀 꾸준하게 계속 우리 가게에 매출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근데 그런 팬을 만든다는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거든요. 물건을 판다기보다는. 그러면 굉장히 다르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굉장히 변함없이 오랫동안 전달할 건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 법칙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또 물건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하고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자면 제가 미용실을 하는데 네. 미용실은 밤에 문 닫지 않습니까? 어차피. 네. 제가 데리고 있는 미용을 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밤에 이제 유휴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그 밤에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용하고 관련된 것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커뮤니티 내에서 차도 마시고 뭔가 내가 평소에 머리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들을 머리 깎을 때는 막상 물어보기 좀 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서 관계가 쌓이는 거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미용실에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슈지 꼭 대기업들만 팬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30분 만에 머리 깎고 가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그럴 때도 있지만 이제 그런 위에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내가 마련해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동네마다 있는 그 조그마한 또 북카페 북을 기점으로 하는 카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책 진짜 안 팔리거든요. 근데 그 서점들이 다 동네 서점들이 유지가 되는 게 대부분 다른 형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부하고. 굉장히 희귀한 책. 그러니까 교보문고라서 이런 데서 다루지 않는 책을 발굴해내서 작가랑 컨택을 해서 그분하고 뭔가 북톡을 열고 그 북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또 교류를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죠. 책을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서점에 자주 오게 만들 건가를 계속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슈머 고객을 어떻게 많이 끌 것인가 보다는 네네. 팬 어떻게 그렇죠. 단골을 더 많이 만들 맞습니다. 것인가 네. 이게 핵심이고 네네. 이게 오래 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이제 키워드 나눠서 좀 볼 텐데 몰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거 어디 네. 독서실 얘기입니까? 그 사실은 이제 몰입이란 단어가 한때 또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에 예.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쓸 때 여러 가지 8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썼는데 꼭 네. 좋은 공간이 8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워낙 요즘 현대 바쁘시니까 그래도 몇 가지 키워드만 보시면 지금 최소한 좋은 공간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8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고 그걸 차례차례 사실은 우리가 다니다 보면 볼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나가다가 솔직히 오늘 이제 진행자님도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광고를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잘.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주의력을 굉장히 짧게 준 겁니다. 근데 아마 만약에 진행자님께서 여름 휴가를 어디 갈지 고민하고 계시면 아마 이런 그렇죠, 배너 그렇죠. 광고에서 뭔가 여행 광고가 뜨면 나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텐션을 주의를 더 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몰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몰입을 일단 시켜야 되고 그다음 몰입을 시키고 난 뒤에 같이 공감을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이 뭔가 서로 상호 소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간의 진정성이 전달돼야 된다는 이런 4가지 형태 플로우를 그냥 짜놓은 거죠. 8가지 키워드를.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몰입이란 키워드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몰입이 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더 높은 관심도를 맞습니다, 이끌어내야 맞습니다. 하고 그걸 네, 붙들어 놔야 네, 또 네. 팬슈머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컨셉을 잡는다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예뻐야 하고 좀 차별성이 있어야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다 돈 들여서 인테리어 잘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뭔가 좀 다름이 필요할 텐데요. 네, 차별점. 네네. 어떤 걸 좀 찾아내면 좋을까요? 또 진행자님께서 되게 좋은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컨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라틴어의 기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잡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우리 공간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완성된 형태 한 줄 혹은 핵심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 소비자를 잡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오래가는 브랜드들은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주변의 다른 번외적인 것들을 통합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별다방이라고 불리는 그 예. 커피숍도 처음에 이제 굉장히 성장할 때 서드 플레이스 제3의 장소라는 개념을 핵심 컨셉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별다방이 막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커피숍은 그냥 테이크아웃 스쳐가는 형태였던 거예요. 예. 머무는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별다방은 우리가 인간에게 첫 번째 장소 퍼스트 플레이스는 어차피 가정이고 두 번째 플레이스는 직장이거든요. 퍼스트 세컨드 플레이스를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 역할을 하면서 집보다 더 안락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우리는 만들겠다고 해서 핵심 별다방의 컨셉을 서드 플레이스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드 플레이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뭐 인테리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악 이것들을 다 크게 통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벅스는 처음에 뭐 시키지 않더라도 뭔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막 쫓아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쫓아내면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지향을 하는데 뭔가 안 시켜 먹었다고 해서 쫓아내거나 혹은 이 사람이 뭔가 와이파이 같은 것들 일부러 막아놓거나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세부 전략들이 핵심 그 컨셉에 이제 굉장히 연결되는 형태로 뭔가 만든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런 별다방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유지하는 공간들은 핵심적인 전체적인 전략을 꿰떠는 그런 컨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처럼 느낄 수 있게. 근데 집은 아니지만 그렇죠. 제3의 장소로 네. 집 아니면 사무실, 집 그러니까 아니면 소셜하게 되기 좋은 학교인데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곳 맞습니다.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시간을 채워줄 수도 있고 공간이 대신 되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약간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아마 그 커피빈하고 별다방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비슷한 시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커피빈이라는 곳은 이 커피를 굉장히 맛있거든요, 사실은. 네. 저도 뭐 커피를 워낙 좋아하는데 그 처음에 갔을 때 한국에 진출했을 때 이 컨센트를 다 막아놨었어요. 그 왜냐하면 우리는 커피숍이라는 거예요. 커피에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맞는 얘기지만 한국 소비자들 사실 카공족도 굉장히 많고 뭐 급하게 업무 처리할 때 커피숍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죠. 근데 스타벅스는 별다방 국내에 진출했을 때 한국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KT라든지 이런 데랑 협약을 해서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이 그 패스워드 이런 거 다 집어넣어야지 인터넷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그냥 뭐 K 그 뭐 통신사에 내 정보를 그냥 허락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아무것도 시키지 않더라도 인터넷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와이파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급할 때마다 스타벅스에 가서 가장 빠르게 그냥 노트북을 썼을 겁니다. 근데 거기 오래 머물면서 뭐 안 시켜 먹겠습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장소에 대해서 더 친숙감을 느끼게 만들고 오래 머물게 만드는 걸 되게 다르게 좀 접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공간 장사를 잘 못해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친숙하게 네네네. 집, 직장, 학교 그 네.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게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양대 산맥이었어요. 별다방, 콩다방 이렇게 맞습니다. 불렀었거든요.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근데 별다방은 잘 되고 있지만 콩다방은 좀 그렇죠. 어려워지고 예, 있고. 국내는 특히 더 어려울 겁니다. 아 이게 그 공간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가 큰 또 차이를 냈던 거예요. 네네네. 오, 그 생각까지는 저도 못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찌됐든 간에 상업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뭔가 또 효율을 찾아야 될 테고 근데 뭔가 다른 컨셉을 잡아야 하고 이게 그 책을 보면은 일상성과 예술성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일상성하고 예술성은 어떻게 보면 몰입의 좀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가 선택한 개념인데요. 예. 요즘 진행장님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공간들을 많이 다녀보시면 굉장히 집같이 만든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대로 집처럼 이렇게 대표적으로 막 소파도 있고 스타벅스도 카페도 있고 별다방도 이제 장충동에 가면 알 라운지라고 해서 가보시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장소에 있다 보십니다. 주변에 그냥 다 일반 가정집들만 있는 상업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인데 거기 위치돼 있어요. 근데 가보시면 월화수목금토일 다 빡빡하게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긴 이미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장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네이버 지도라든지 찾아서 가니까요. 근데 가보시면 주택가 한가운데 맞습니다. 완전 주택가. 근데 거기 가보시면 문부터 시작해서
그냥 주택가 문이고요. 안에도 들어가 보면 뭐 예를 들면 샹들리에도 그대로 있고 난로도 그대로 있고 옛날 그 주인이 쓰던 뭐 앞마당도 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라 이제 그 별다방도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서드 플레이스라는 개념으로 시장을 리딩했는데 요즘은 로컬의 조그마한 커피숍들도 커피 맛있게 만들고요. 요즘은 뭐 그 공간 경험을 주는 좋은 커피숍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스타벅스가 줄 수 있는 다른 개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친수가 계속 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 먹지 않더라도. 그래서 요즘은 집처럼 여겨질 수 있는 편안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과 어우러지게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네. 인사동에 만든다 하면 간판도 한글로 꼭 쓰고 이런 네네. 식으로. 근데 그거는 어우러지게. 조금 약간 로컬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인사동 주변에 우리 장소가 이제 잘 스며드는 형태의 로컬하고 예. 이 일상성이라는 건 진짜 집처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집아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상에서 굉장히 일상성을 잘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거죠. 또 다른 굉장히 좋은 사례가 이제 H카드, 뭐 현대카드 사례인데요. 뭐 H카드가 지금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꼴찌였거든요. 거의 카드에서는. 근데 지금 특정 부분은 1등을 최근에 찍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H카드가 성장한 이유는 H카드가 최근 몇 년 동안 현대카드 뭐 뮤직 라이브러리,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우리 일상에 우리가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뭔가 디자인하고 생각을 이런 것들에 대한 아날로그적인 라이브러리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카드 회사가 무슨 라이브러리를 만들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얘는 궁극적으로 카드를 소비하는 건 끝내 소비자 일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뭔가 슈퍼 콘서트 같은 것들을 여는 건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H카드에 젖어들도록 계속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라이프 스타일 다 쪼개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을 꼬박꼬박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한때 제 굉장히 애정하는 엄청나게 자주 갔던 공간이 그 청담동에 있는 그 트러블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H카드가 만든. 거기 가보면 트러블이요? 그 우리 여행 트래블 라이브러리. 트래블. 죄송합니다. 발음이. 뭔가 트러블을 네. 일으키는 공간인 줄 알았네. 예, 트래블 라이브러리고 여행하는 공간인데요. 거기 여행 가보시면 막 박물관처럼. 들어가는 입구부터 천장에 막 비행기들이 있고 딱 그게는 굉장히 뭐 우리가 라오스 같은 장소가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인기 있는 여행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라오스 관련된 엄청난 책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가서 자기 여행 계획을 하고 해당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H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 공략을 해도 지금 쿠킹 라이브러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일상성인 거죠. H카드를 쓸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해당 일상에 관련된 특정한 행위를 할 때 우리 장소에 자주 와서 교류를 하고 그러다 보면 끝내 우리 카드에 애정을 생기고 우리 카드에 대한 뭔가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무이자 할부 이런 거는 다른 카드가 대체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경험으로 쌓아놓는 거는 맞습니다. 쉽게 맞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안 하진 않지만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런 장소를 왜 만들지? 뭔가 되게 그런 반응이었다면 지금 이제 시대 추세가 요즘은 경험 공간을 만드는 게 시대적 추세니까 H카드가 만든 공간들이 굉장히 떴고 최근에 이제 경험 공간. 한남동이 또 이제 성수동만큼 핫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남동 같은 공간들이 뜨는 이유가 사실은 특정 지역의 공간들이 뜨려면 텐트폴이라고 하는 상업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네. 좀 거대한 상업 공간이 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한남동에는 거기 이제 H카드가 만든 뮤직 라이브러리가 되게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성수동은 사실은 중공업 지역이라서 거기는 공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장이 운영되는 곳을 사실은 빌리거나 우리가 뭔가 활용을 하면 크게 뭔가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사실은 그런 장소랑 조그마한 장소가 같이 섞이면서 재미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H카드가 그런 형태로 문화적인 굉장히 중심에 많이 쓰는 데는 이런 일상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되게 큰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젖어들도록 네네.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도록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간판이 없는 곳도 있고요. 저기 뭐 하는 곳이야라고 들 정도의 공간들도 좀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기업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브랜드가 그런 거는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그 옛날엔 간판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잘 보이게. 시승을 잘 보이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병원이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 병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나가다가 보여야죠. 뭐 보여야 되는 거고 내가 아팠을 때 그 병원이 인지가 되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SPC가 만든 파리바게트도 여전히 계속 뭐 안마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파리바게트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기업인 게 아침 그 6시 7시에 우리가 지하철역에 내리면 지하철역 인근에 거의 파리바게트가 다 있거든요. 매장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출출할 때 이제 지하철 타거나 이럴 때 뭔가 먹도록 만드는 건 잘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반드시 그런 목 좋은 곳에 위치를 시키는 것만이 상업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크게 비즈니스는 하진 않고 우리가 뭔가 그 시의성으로 알리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는 팬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팬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관심을 끄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렇게 숨겨놓고 장소를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장소가 많은 장소가 뭐 아마 최근에 들어보시겠지만 을지로를 힙지로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을지로를 처음에 제가 이제 기업들 모시고 가면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는 게 아니 힙하다는데 다 뭐 여전히 전구 고치는 것도 되게 많고 되게 좀 일종의 그러니까 철물 맞아요. 뭐 철물점도 이런 엄청 것도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예. 되게 당혹스러워하시거든요. 근데 이 을지로가 힙지로로 뜨는 시점에는 진짜 가보면 이 힙지로라고 만든 곳들은 다 숨겨진 장소입니다. 막 간판도 때로는 없어요. 근데 가보면 사람이 많은 건 그 장소가 훌륭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방문한 사람이 주인장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나는 이런 힙한 장소를 찾아낸 사람이야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고. 뭐 해시태그라든지 틱톡 같은 데 올리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그 장소가 너무 괜찮아 보여. 너무 여긴 가고 싶어 하면 다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이상한 간판을 만들고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금야금 그렇게 골수팬을 만들고 그 골수팬들이 우리 콘텐츠를 퍼나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간판을 달아서 우리 여기 있어요 손짓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숨어 있어서 나 한번 찾아봐. 맞습니다. 재미 요소를 만들고 네. 사람들이 진짜 그걸 찾았을 때 물론 역시 이제 콘텐츠가 좋아야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콘텐츠가 좋아야 되죠. 이게 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H카드도 그런 걸 워낙 선수일 거잖아요. 그래서 H카드도 최근에 이제 도산공원에 레드 11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바를 열었어요. 근데 거긴 되게 재밌는 게 가보시면 홍콩식 딤섬 파는 형태의 간판이 있어요. 예. 그 되게 황당하잖아요. 예. 내가 알기로는 뭐 이런 꼬냑 같은 걸 파는 건사한 바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스피크 이지라 그래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 사실은 겉으로는 딤섬 바인데 딤섬을 겉으로 봤을 때는 만두집인 것 같은데 만두집인데 거기서 들어가니까. 비밀 버튼을 누르면 이런 비밀문이 쫙 열리면서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이제 장소가 기다리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재미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어떻게 보면 팝업 스토어도 유행인 이유가 2주 지나고 나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희소성을 주는 거죠. 이 장소를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다 가는 장소가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장소고 그래야지 내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 가치를 얻게 되니까요. 그런 의외성도 그렇죠. 필요한 거고요. 네.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인 이승윤 건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또 하나가 공감을 형성하는 것도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에는 그 파편화된 시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과연 공감이라는 걸 그러면 공통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걸까요? 어떻게 찾으라는 걸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공감이라는 건 사실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퀄리티의 제품을 예. 그냥 적절한 형태의 서비스만 주더라도 저 주인이 뭐 나한테 괜찮은 서비스를 주니까 여기 자주 와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제가 어떤 특정한 조그마한 샵에 갔는데 이 주인이 제 눈빛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커피를 뭐 이런 신맛에 이런 형태 먹는 사람이야라고 딱 파악을 하고 그렇게 사실은 내려주는 걸 원하는 세상이라고 그런 로컬 카페들이 작지만 운영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모든 개개인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뚜렷한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자란 거죠.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나 같은이 아니라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뭉쳐가지고 나는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딱 나한테 맞춤형 형태의 서비스를 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 진행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뭐 TV 방송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넷플릭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넷플릭스가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넷플릭스를 딱 접속을 하면 두둥이 소리와 함께 저희들 가족들 이름이 다 뜨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제가 만약에 이승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이승윤을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큐레이션에서 너한테 맞춰준다는 느낌을 처음에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길들이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TV 방송이라는 건 PD님이라든지 그 방송 작가님이 정해준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 KBS가 정해준 시간대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면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TV를 보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 컨텐츠를 소비하고 요즘은 뭐 은행 앱이라든지 토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내가 어제 얼마를 썼는지에 맞춰가지고 더 할인이 많이 되는 정보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나한테 맞추는 형태의 경험을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한테 공감을 얻으려면 기술이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화된 형태의 경험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온라인에서는 어렵지 않게 가능할 텐데 알고리즘으로. 근데 공간이 예를 들어서 이승윤 교수님 오셨을 때랑 이대호가 들어갈 때랑 네네. 공간을 그때그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체 공간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요즘은 그 전체 공간의 일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화적인 경험을 주는 장소로 일부러 전략적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를 들자면 잘 아시는 그 모나미 볼펜 있지 않습니까? 예. 모나미 우리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모나미 옛날에 153 볼펜 보면 약간 저렴하게 동사무소 볼펜 느낌이었잖아요. 딸깍딸깍 이제 맞습니다. 쉽게 쓸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본 적이 예. 있는데 막상 산 기억은 없는. 근데 이제 그 솔직히 모나미 153 볼펜이 요즘 되게 떴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뭐 성수동이나 인사동 가시면 이제 예. 그 모나미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요. 가보시면 진짜 1,000원짜리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153 볼펜 예. 다 분리시켜서 팝니다. 분리요? 다 분리시켜 분해시켜 놓은 장소가 있어요. 스프링 따로, 심 따로. 맞습니다. 그게 왜 하냐면 요즘은 1,000원짜리 볼펜을 사더라도 자기 방식으로 조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리는 색깔별로.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뭔가 전체 장소를 맨날 바꾸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특정한 장소 세션 내에서 개인화된 경우 그리고 나이키도 마찬가지. N사 그 나이키라든지 뭐 아디다스 이런 데도 보면 요즘은 야 네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네. 고맙게도 오프라인에 오면 뭔가 뭐 다양한 형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화된 형태의 경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개인화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작은 커피숍이라는 이런 것들은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아마 핵심적인 뭐 예를 들면 요즘은 뭐 이런 로컬 커피숍 같은데 가보면 스탬프 같은 건 최소한 찍어준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뭐 자주 오면 스탬프 찍어주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10개 모으는 거. 그렇죠. 고객한테 다시 돌려주면 얘가 이제 잃어버리고 안 들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어떤 세션 내에서 이 사람이 비치해 두도록 하되 그 스탬프 안에는 약간의 일종의 이 사람의 개인화된 정보 같은 것들을 스스로 남길 수 있도록 만들면 그 사람이 다음번에 그 스탬프를 먼저 주면 이 사람의 성향 같은 것들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에 맞는 형태 사실은 커피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하느냐의 이슈지 그 큰 회사라든지 작은 회사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승윤 교수님이 그 이니셜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브랜드를 다 말씀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뭐 홍보 목적은 아니고요. 예시를 들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처음엔 잘 하다가 네. 실수를 해버렸네요. 네. 예를 들어서 S모 방송 성공 예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몰랐던 걸 많이 배우게 돼가지고. 네. 근데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간을 꾸미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단 욕심이 납니다. 네네네. 모든 사람을 다 잡고 싶고 네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다 막 넣고 싶은데 정작 고객들은 그 안에서 뭔가 만족을 또 못할 것 같고 네네. 한정된 공간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표준화 시켜가지고 수익을 크게 얻는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브랜드를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뭐 엠모 커피점이라 그래서 이런 네. 커피를 굉장히 싸게 여기 길거리 가 보면 우리가 많은 커피숍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머가 커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를 성공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를 어떻게 보면 그냥 직장인들이 비싸지 않은 요즘 뭐 그렇죠. 물가도 비싸지 않은 커피를 빠르게 받기를 원하니까 점포 조그만하게 만들고 노하우 같은 걸 줘서 표준화시켜 쫙 깔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방미담회로 많이 팔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 방식만 맞았고 근데 그 방식이라는 건 사실 모두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뭐 한두 개 매장만 운영을 하면서 독특한 형태로 좀 오래 가는 그러니까 뭐 단골 손님은 오래 가고 그런 방식으로 또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좀 다른 형태의 생각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전처럼 모호한 형태 컨셉의 모호한 형태의 이제 가게를 열면 절대 대체가 될 수밖에 오래 갈 수가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것들을 좀 어떤 방식으로 포용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도 보면 이제 뒤에
뭐 진정성 전략하면서 아까도 뭐 인사동 얘기하셨지만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제주도 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떠오르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해녀였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해녀 뭐 복삭 뭐 하수다 네. 그것도 보면 어쨌든 그게 컨셉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아하. 근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해녀를 기반으로 한 공간을 제주도에 찾기가 힘들었어요. 뭐 대부분 해녀 뭐 전복죽 정도인데 그거는 사실은 해녀 전복죽은 뭐 얼려가지고 서울에서도 시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서울에 있는 기획자들이 내려가서 해녀의 부엌이라는 뭐 이런 장소도 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장소의 핵심은 그날 일종의 쇼를 하는 거예요. 해녀들이 그날 물질한 음식 그날 자기들 따온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요. 가져와서. 그리고 스테이지에 가서 또 얘기도 합니다. 자기가 왜 어떻게 해녀가 되는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원하는 건 그 장소성이거든요. 그 장소성. 그래서 매장을 크게 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이 장소의 근원성, 오래 갈 수 있는 이 장소의 근원성을 우리가 포용을 해서 그걸 컨텐츠화해서 그것들을 우리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형태의 뭔가 집어넣어도 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주도 가서 맛있게만 만들면 무조건 몰리는 형태였다면 맛있게 만들면 장사가 잘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맛있게 만드는 음식에 그런 독창성을 또는 그 지역성을 부과를 시켜서 또 비싸게 이제 프리미엄 형태의 이미지로 뭔가 얻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스토리까지 더 그렇죠. 붙일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게 아니라 날카롭게 그 특장점을 살리되 스토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산지 직송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산지 직송의 최전선에 있는 거네. 해녀분들이 따온 그렇죠. 해산물로 직접 요리해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직접 맞습니다. 이야기도 해주시고. 아니 이게 또 요즘에는 오감을 살리는 공간들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 오감을 사실은 살리는 공간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화가 예. 우리 그 S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백화점이요? 그 신모 백화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 1등이 그 신모 백화점 고속버스 터미널점입니다. 거기가 압도적 1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가보시면 올해 가보시면 작년부터 이 S모 백화점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한 일이 지하 공간을 대대적으로 리뉴얼 해가지고 하우스 오브 신세 뭐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서브 브랜드를. 그 식품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백화점의 식품관은 물건을 파는 데 위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위층에서 그냥 물건 사다가 배고파지면 약간 일단 내려오고. 푸드코트 같은 데 가서 네, 밥 먹고 일반적인 밥 먹고 또 쇼핑하게 만드는 거라면 네.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지글지글 익는 삼겹살을 라이브로 방송으로 보여주더라도 우리가 눈으로는 즐거울 수 있지만 그 삼겹살 냄새를 맡거나 먹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내 우리가 디지털이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오프라인을 강화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오감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스모 백화점은 이제 오히려 식품관을 강화시켜서 식품관에 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파운틴 이펙트라 그래 분수 효과라 그러거든요. 지하에 온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위로 1층 올려보내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에 백화점은 좋은 물건을 많이 갖다 놓고 친절한 사람이 저한테 잘 설명을 해줬다면 지금은 누워가지고 그냥 온라인에서 그거보다 더 예. 친절하게 나한테 뭔가 얘기해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있고 너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있고 뭔가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이제 오게 만들려면 그런 오감을 이제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변을 보시면 오히려 오프라인 공간의 핵심은 오감이기 때문에 그런 오감을 자극시키는 공간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승윤 네네. 교수님처럼 이런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 모셔다가 막 초빙해서 듣고 전략을 세우고 수억 원을 투입하고 할 수 있는데 네네.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네. 아까 0425님이 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오늘 내용 정말 유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좀 해볼 수 있는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 좀 몇 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예. 이제 이 책이 뭐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고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이제 그가 과거처럼 뭔가 하나의 프랜차이즈를 내서 찍어내듯이 보편화된 형태 서비스를 주면서 뭐 100개를 만들고 200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식인데 내가 오래가는 형태 뭔가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펜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형태의 이제 자영업자들도 이제 필요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영업자들이 뭐
뭔가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뭔가 복잡한 형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 커피숍을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커피를 맛있게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 커피숍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일부 특정한 사람들을 팬덤화 시켜야 되고 그 팬덤화 시키려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내 이 조그마한 커피숍에 와야 된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형태의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옆에 스타벅스가 있고 뭐 다방이라고 하는 뭐 그런 형태의 브랜드가 있는데 가격은 아니란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왔을 때 나는 커피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이 장사를 왜 했고 이런 것들을 이 가게 내에서 나름의 작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실은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즘 카페를 하나 열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계정을 열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페이스북이라는 계정을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노력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커피만 맛있게 만들면 이 사람하고 교류가 됐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내 커피를 맛있게 먹고 이 사람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팔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컨텐츠적인 고민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근데 너무 대기업들처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기업처럼 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하나 정도 채널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물건들하고 관련된 하나 정도의 채널들만 파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인스타그램이겠죠. 인스타그램이 가장 감성적이니까 그리고 음식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 뭐 되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한 게 우리가 예전에 음식이 맛있게 보이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을 동일하게 먹였는데 똑같은 음식인데 뭐 그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만들고 누군가가 라이킹을 찍는 거를 보여주면 내가 아까 먹었던 음식을 더 맛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커피숍에 온 사람이 단순하게 커피를 마시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컵에 어떤 문양을 찍으면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좀 하셔야 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장사 고수분들도 종종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하던 이야기랑 비슷하네요. 어차피 맛에서는 큰 차이 없다. 단골을 만드는 방법.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 건국대 이승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